바이오 의약품, 그중에서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개발 열기와 관심이 매우 뜨거운데요.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QVIA는 전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가 2020년 약 22조 원에서 연평균 15% 성장해 2030년에는 약 9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돋보기에서는 왜 이렇게 바이오시밀러가 주목을 받는 것인지, 어떤 이유로 성장세가 예측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오시밀러를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차이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둘 다 질병을 치료 관리하는 약이지만 구조부터 치료 방식까지 차이를 보입니다. 화학물질의 합성 반응을 이용해 만드는 것은 합성의약품,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세포, 조직, 호르몬 등을 원재료로 제조하는 것이 바로 바이오의약품인데요. 합성의약품은 제조 방식과 성분에 따라 신약, 계량신약, 제네릭으로 구분되며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바이오신약, 바이오베터, 그리고 오늘 함께 알아볼 바이오시밀러로 구분되는데요. 그렇다면 합성의약품의 제네릭 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의 바이오시밀러는 무엇이 다를까요? 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 의약품 모두 오리지널인 바이오의약품, 합성의약품과 같은 효능 및 안전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동일한데요. 합성의약품의 경우 화학식이 맞으면 같은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맨 처음 만든 신약과 동일한 성분의 약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네릭 의약품은 체내 흡수 속도와 흡수량 등이 동일한지만 확인하는 생동성 시험을 거치면 허가가 되는데요. 반면 바이오의약품은 제조 과정에서 동물 세포나 대장균 등 살아있는 세포를 원료로 사용합니다. 즉 처음 만든 제품과 완전히 동일한 약의 제조가 거의 불가능한 것인데요. 세포 배양 조건, 다듬는 방법 등 환경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제품 간 차이가 커지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바이오의약품은 완전히 같지는 않다는 의미로 유사하다는 뜻의 시밀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또한 이 같은 이유로 제네릭 의약품과는 달리 바이오시밀러는 임상시험을 통해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과 동등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개발 비용 면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비교적 쉽게 생산 가능한 합성의약품은 2-3년간 약 100억 원 정도를 투자하여 제네릭을 만들 수 있는 반면 바이오의약품은 5에서 10년 동안 3천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바이오시밀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의약품 형태 역시 합성의약품은 주로 물과 함께 삼키는 알약, 바이오의약품은 주로 주사제로 제조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이오신약과 바이오시밀러를 비교해 볼까요? 바이오시밀러는 이미 출시된 약과 같은 시장을 노리는 약인 만큼 이미 관련 시장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제품 효능과 안전성도 검증된 제품을 타깃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상대적으로 바이오신약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위험 요소가 적고 개발 비용 및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차이입니다. 바이오시밀러 개발 비용은 1에서 3억 달러로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 개발 비용의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바이오시밀러는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의약품 가격 역시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의 50에서 80% 수준으로 저렴한데요. 결국 바이오시밀러는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켜주고 병원 입장에서는 양질의 치료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어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죠. 앞서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가 매년 15%씩 증가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이렇게나 유망한 시장이 될 수 있을까요? 현재 전 세계에서 팔리는 유망한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 만료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부터 2026년 사이 특허 독점권 만료가 예상되는 의약품에 대한 바이오시밀러 시장 잠재력은 2020년 약 323억 원에서 연평균 139.4% 성장, 2026년에는 6조 1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듯 바이오시밀러는 앞으로 글로벌 의약품 시장을 견인할 수 있을 만큼의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치료제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어 각국에서도 바이오시밀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유럽과 미국의 사례를 보면 지난해 9월 유럽연합 의약품규제기관인 EMA와 EU 회원국의 의약품규제기관 정상회의인 HMA는 유럽연합에서 승인된 바이오시밀러가 오리지널 의약품 또는 동등한 다른 바이오시밀러와 상호 교체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공동 입장을 통해 더 많은 환자들이 바이오시밀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또 미국의 경우 지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의료 정책이 약가이나 정책이었는데요. 약가이나 정책의 주요 골자는 제네릭, 바이오시밀러 도입 확대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제약사의 가격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바이오시밀러 장려책으로 2021년 7월 오리지널 의약품 소유회사의 특허 남용을 억제하고 바이오시밀러 지원을 강화한다는 법안을 승인한 바 있죠. 이 밖에도 미국 FDA는 바이오시밀러 허가와 별도로 인터체인저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허가 제도를 뒀는데요. 인터체인저블 바이오시밀러로 지정될 경우 의사의 개입 없이 약국에서 대체 처방이 가능해 바이오시밀러 사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미국 정책연구기관 랜드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미국 시장에서 고가 의약품을 대체한 바이오시밀러 의료비 절감액은 약 51조 원이 될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이렇듯 바이오시밀러는 상대적으로 값비싼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 대비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어 앞으로도 글로벌 국가들의 바이오시밀러 장려 정책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역시 종근당, 동아에스틱,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에피스, 알테오젠 등 유수의 기업들이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K-바이오시밀러 개발과 수출 역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9,230억 원에서 연평균 29.3% 성장, 2025년 약 3조 3,10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제는 바이오시밀러가 무엇인지, 앞으로 얼마나 기대가 되는 분야인지 잘 알게 되셨나요? 이처럼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과 동일한 효능을 지녔지만 신약 개발보다 위험 요소 및 연구개발 비용이 낮고 개발 기간 역시 단축할 수 있어 향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개발과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K-바이오시밀러 역시 우수한 기술력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히고 더욱 큰 성장을 이루길 바라봅니다. 유익하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